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주차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코비 양극, 바꿔친 나이, 체인 질링의 각색 ITV 드라마인 강요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로 이 주인 전유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 디지털 미디어 전유입니다. 이 작품 각색 이 드라마의 강요가 그죠? 디지털 플랫폼에서 어떻게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스트리밍 그죠? 이 이제 영화 사이트 같은 데서 어떻게 이 작품이 그죠? 이렇게 전유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사람들 관객들 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가 자 그걸 제가 연구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목차는 똑같습니다. 오늘은 그 7주차라서 21세기 사라 하딘 강요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단 8주차부터는 결론 이제 파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그들만의 사랑 방식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은 자, 이 그들만의 사랑 방식 그죠? 그들이란 게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은 안지카와 결국은 이제 돈 플라워스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원나잇을 계기로 해서 그죠? 서로 협력 관계에 도와준 것에서 이제 거래입니다. 바르긴으로 그죠?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하딘 감독은 안지카가 이제 성적 경험의 그죠? 원나잇 어떤 그런 성적 경험의 과정에서 변모하는 그녀의 내적인 어떤 모순과 그녀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극에서는죠. 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살인에 동조하던 베아트리스와 데플로리스가 결국은 둘이가 마지막에 죽게 되었죠. 이 둘의 관계를 병든 이제 공생이라고 그죠? 별로 뭐 병든 공생은 좀 좋은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공생이죠. 그들의 관계가 그렇지만은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와서는 우리 안지카와 플라워스가 아직까지 위협적인 어떤 그러한 사악함에 들어서진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 연극 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그죠 자기 뭐 시녀도 죽이고 뭐 죽은 사람이 뭐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안지카와 플라워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돈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돈 플라워스는 안지카의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제가 얘기했죠. 친밀감 친밀감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거. 그래서 안지카의 말에 공감도 해주고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스윗한 제가 아저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차 안에서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하는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지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때부터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차 안에서 그죠? 뭐 펑미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돈 플라워스는 뭐 그냥 그녀의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 가서 그녀를 이렇게 품어줄 정도로 굉장히 좀 자상했습니다. 굉장히 순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얘기지만은 백인입니다. 백인 운전수죠. 자, 그래 그들만의 사랑 방식이 지금부터 전개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사랑에 대한 해석은 뭐 어떻게 보느냐? 뭐 해석이 뭐 굉장히 분분하겠죠. 이후 돈 플라워스는 운전을 하면서 뒷자리에서 가끔 일어났던 그런 그들만의 어떤 과감했던 행동에 대해서 안지카의 아버지를 그죠 이렇게 태워서 태우고 다닐 동안에도 뒷좌석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거를 가끔씩 이렇게 소환해서 자기가 즐기곤 합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들의 어떤 뭐 노골적인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지카와 돈 플러스의 어떤 그런 열렬하고도 불미스러운 어떤 관계가 인종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연령과 같은 그런 모든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죠? 이렇게 대부분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한 에로티시즘, 욕정, 성욕, 뭐 성적 매력이라든가 욕망, 변태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영화는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루니까
어느 정도는 뭐 착취적이고 관음주의적이어야 한다. 뭐 어느 정도의 이런 관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는 뭐 지극히 정상적이다. 영화계에서는 뭐 늘 이게 관음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 영화도 그냥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극히 그냥 적정하고 뭐 그냥 뭐 그런 영화다라고 그냥 아무런 그죠? 불만을 표하지 않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즈카와 돈 플러스의 관계를 관객의 시선에서 뭐 그냥 적정하다, 뭐 그렇게 뭐 많이 그죠? 뭐 돌출 좀 부정적인 영화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친 이제 불행이 온 거죠. 우리가 이제 극 같은 경우에서는 베아트리체와 그죠? 데플로리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장롱 안에 그죠? 갇히게 된 어떤 그런 일이 닥치지만은 영화 같은 경우에죠. 이런 드라마에서는 안지카와 돈 플러스 사이에 뭐 이전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굉장히 둘만의 관계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다른 데 여행을 가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집에 없던 그런 상황에서 누가 문에 벨을 눌려서 나가보니까 하딕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굉장히 또 그죠? 그렇게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뭐 대충 걸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하딕이 막 문을 열고 뭐 들어오면서 자기는 그날 술도 마시지 않았고 그죠? 뭐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돈 플러스 옷을 딱 보니까 후닥닥 입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발끈도 막 풀려져 있고 그죠? 옷도 뭐 보니까 속옷도 뭐 안에 셔츠 같은 것도 바지에 들어있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하딕이 딱 보고는 결코 너네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나 라는 얘기를 하자 안지카가 이렇게 막 그 영화에서 돈 플러스에게 약간 막 눈을 찌푸린 표정을 해요. 신호를 보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막 곤란하던 표정을 지으니까 바로 돈 플러스는 바로 옆에 가서 하딕의 목을 바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돈 플러스가 뭐 킬러도 뭐 아닌 것 같은데도 뭐 밑에는 보면 킬러의 기질이 막 발현되는 것 같아요. 뭐 그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떤 그런 어떤 거친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면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지카가 You kill him 이라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안지카가 막 불안해하고 그죠? 막 그렇습니다. 무섭죠. 안 무서울 수가 없죠. 자, 그러자 돈 플러스는 하딕의 이제 시체를 교회 외곽지로 가서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리게 된 어떤 이러한 결국 이러한 사건이 불행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 트렁크에 실린 하딕의 시체죠. 이렇게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차의 트렁크에 실어서 이제 돈 플러스가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이때서부터 안지카의 불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지카와 플러스의 정사는 계속됩니다. 불안 속에서도 굉장히 그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둘의 관계는 계속 지속됩니다. 자, 그러자 안지카에게 돈 플러스가 은팔찌를 선물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은팔찌라는 게 굉장히 그죠? 이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지금 많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녀를 굉장히 많이 안심시키고 그죠? 굉장히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그 친절하고 스윗한 그 돈 플러스 아저씨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에 어떤 리뷰를 자 레터박스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리뷰에서는 이 드라마는 불행한 자기 파괴적인 부유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상한 슬픈 에로틱 스릴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제 약간 로맨스 극으로 제가 접근을 했는데 어떤 데서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그 스트리밍에서는 보통 이 작품을 보통 그 범죄 영화 장르에 또 넣는 어떤 그러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굉장히 에로틱 스릴러
그래서 에로틱 스릴러입니다. 에로틱. 그래서 에로틱한 영화의 장르에 들어가는 스트림도 있고 스트리밍도 있고 또 스릴러, 그죠? 범죄 스릴러에 넣는 어떤 그러한 장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마다 조금 제목을 분류 장르를, 그죠? 달리하는 어떤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냥 처음엔 그에게 전적으로 반발했지만은 그에게 혼란을 주는 그의 성적 매력에 결국은 저항할 수 없게 되어서 늪에 빠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리뷰를 쓰신 분이 굉장히 맞는 표현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마침내 하딕 시체가 발견되면서 안지카의 불안은 극에 달하는 거죠. 묻혔는데 그죠? 나중에 발각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딕은 하딕대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현되어서 굉장히 불안한 반면에 또 그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 이제 파티를 이제 즐기고 굉장히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불안하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이제 잘 어울려서 놀게 됩니다. 근데 돈 플러스가 운전한 뒷좌석에 이제 앉게 되죠. 뭐 둘이가 술이 너무 취하다 보니까 그 안지카가 무심결에,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섭죠? 습관이라는 게. 무심결에 돈 플러스에게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 그 돈 플러스 휴대폰에서 문자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일을 이제 계기로 해서 친구가 이제 알렉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촉이라는 게, 그죠? 굉장히 무섭죠. 관계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극에서 알세메로가 베어트리스의 순결을 의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그죠? 뭐 입에 뭘 집어넣고 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약을 먹고 하는 검사를 했지만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라든가 영화에서는 알렉스는 안지카에게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보자 하면서. 우리가 21세기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남녀 간에서 뭐 부부 관계든지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휴대폰을, 그죠?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든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폰 문자 확인을 현대적 순결 확인 기표로 활용을 한 거죠. 굉장히 현대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든 감독이 이렇게 그죠? 잘 서로 이렇게 현대적 어떤 기표로서 이렇게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안지카가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지만은 그 남자친구 알렉스의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좀 의심의 눈초리로 알렉스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과는 다른 이제 결말의 이제 서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극에선 알세베로가 이제 죄를 막 실토한 베아트리스를 벽정 안에 가둬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스를 이제 기다려서 이제 뭐 플로리스한테 야 베아트리스가 그래서 내가 걔를 옷장 안에 가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플로리스가 나중에 아니다 나도 베아트리스한테 같이 가게 해다고 라는 말을 해서 같이 벽장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벽장 안에서 베아트리스는 이제 데플로리스가 같이 죽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녀를 우선 칼로 찔러 죽이고 이제 자기는 나중에 벽장에서 나와서 스스로 데플로리스는 자기 스스로를 찌른 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스는 마지막에서 극에서는 자신을 용서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딩에서는 그죠? 이 하딩 감독은 이 강요 이 각색 작품에서는 아주 여성의 어떤 서사를 그 안지카의 어떤 그런 서사를 아주 새롭고 멋지게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서술하게 되느냐? 자, 안지카는 베개 밑에 식칼을 이제 준비해놔요. 그 다음에 돈 플러스를 불러서 자기 방에서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칼을 그러니까 칼에 이제 이불 밑에 숨겨놓은 칼에 손을 이제 안지카가 대다마서 벌떡 일어나서 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알렉스가 우리 둘이 관계를 안 했으니까 나를 죽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플러스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자 뚱뚱하고 못생긴 늙은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굉장히 막 웁니다. 원망의 막 그런 말투로서 굉장히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돈 플러스가
결심을 한 듯이 다시 성관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딱 중간에 그녀의 손에 칼을 쥐어줍니다, 여러분. 칼을 쥐어줘요. 자, 그래서 칼을 쥔, 그죠? 칼을 쥔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탁 갖다 대고는 자신의 허리에 몇 번 찌르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울면서 막, 그죠? 손을 갖다 대면서 그의 배를 막 찌르고, 그죠? 마지막에는 자기도 나중에는 결국은 찌르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못된 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경찰에 이제 전화를 해서 I'm raped, I kill him, I'm raped 그럽니다. 제가 강간을 당해서 그를 죽여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마지막 장면이 그죠? 하든 감독이 아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색을 했다라는 게 핸드식 관점에서. 왜냐면은 관관일 경우에는 자기 이제 보호, 그죠?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이제 방어란 측면에서는 이게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저희 나라에서도 뭐 미투 운동이 많이 그죠? 발생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이러한 강간의 어떤 그러한 죄명을 적용을 해서 돈 플라워스를 이제 제거하게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멋진 서사라고 생각. 제가 멋지다는 얘기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그런 발상의 그죠 각색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제 쥐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지카가 돈 플라워스를 멋지게 제거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죠? 뭔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방식을 써서 돈 플라워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지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 가서도 인터넷 그죠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오는 다양한 리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안지카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